가봤다. 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현재 제 직업은 미국 그 스토니브룩 스쿨이라고 뉴욕 롱아일랜드의 중고등학교 기숙학교가 있어요. 아마 한국 유학하고는 역사가 제일 오래된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학교로서는 어, 아마 100년 전에 첫 유학생을 받았던 곳이 한국에서 되게 역사가 되게 깊어요, 한국과.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가 이제 기숙학교인데 아무래도 기숙학교를 확장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기숙사를 늘려야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쪽 땅이 또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 뉴욕 롱아일랜드 약간 부자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학교가 무엇을 했냐면은 온라인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100% 온라인 학교를 열어서 세상 곳곳에서 진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패션 아카데미라고 열정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가르쳐주는 수업은 딱 오늘 주제예요. 이 지정학, 경제, 투자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entrepreneurship, 디지털 마케팅, 그러니까 창업과 디지털 마케팅 수업, 그 다음에 게임 디자인이라는 수업, 그 다음에 AI. 요 네 가지를 주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가르쳐 주는 아이들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이고, 진짜 세계 곳곳에서 참여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수업 끝나고 온 건데, 이제 중학교 반이었는데 상당한 애들은 그 수업은 유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 아프리카, 뭐 북미, 남미, 네, 세상 곳곳에서 학생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 애들들이 정말 이 글로벌 이 마인드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어는 다 잘하는데 이 글로벌 마인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자 해서 이제 한국 학생들과 한국 부모님들과 또 많은 온라인 수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수업은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지정학, 경제, 투자 위주로 하는 건데, 네. 요 수업은 제가 저희 학교 고등학교 반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또 따로 하는 반이 있어요. 그거는 주말에 하는 반인데 초등학교 반이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1까지 하는 반이 있고 또 중학생 반이 있습니다. 중1부터 고1까지 하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쭉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좀 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오늘 이렇게 세션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도 자주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어, 네, 이렇게 또 이거를 조금 더 이 학생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학생들이 부모랑 대화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정규 약간 수업을 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래도 이런 워크숍을 한번 열어보자라고 해서 이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카메라 켜실 수 있으시면 켜시고 그 다음에 대화창으로라도 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등록을 하시면서 그 간단히 경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경험이 얼마큼 있으신지 제가 여쭤봤었어요, 설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한 80%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은 약간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면 80%이시니까 하고, 그래서 이미 좀 아시는 게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아니면은 있으시다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또 답을 해주시거나 또 의견을 더 대화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요런 핵심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할 거냐면은, 이 세상에 지금 이런저런 뉴스들이 되게 많죠. 되게 부정적인 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이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벌써 몇 년이 되어 가고 있고, 뭐, 일단 한반도는 항상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고,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막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요, 대화창에 적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그 데스크톱이나 랩탑을 이용해서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은 항상 참여식 수업이지 강의는 안 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유튜브에서 방송 보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신다면은 그래도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지금 제가 보내드릴 링크를 클릭하시면 요 지도 같은 열릴 거예요. 이게 줌인, 줌아웃이 되고 요 플러스를 누르셔서 위치를 정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다 하나 꽂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만이죠. 그럼 대만에 대한 뭔가 이슈를 여기에 뭐 적을 수가 있죠. 뭐 중국과 중미 사이의 뭐 패권 전쟁에서 어,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에 중요한 기업이 있죠. 그 기업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것들, 이게 정책적인 이슈인 건지, 뭐 거시 이슈인 건지, 산업, 뭐 안보 관련된 건지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링크가 있으시면 링크를 넣어서 올리시거나 이미지를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일단 보시면서 지정학적인 아니면은 같은 이런 핫스팟, 글로벌 핫스팟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세요. 뭐 이쪽은 많이 있죠. 인도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유럽에도 뭐 있고 우크라이나 뭐 이쪽도 있고 미국도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요 베네수엘라 쪽도 지금 있고 네, 세계 곳곳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어 아이들과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니까 아이들과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런 것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이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능하시면 네, 링크 클릭하셔서 여기 오셔서 하나씩 올려보세요. 한국어로 적어줘도 좋습니다. 네, 한국어로 적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찾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영국 하면은 영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영국을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영국에 뭐 어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관찰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더 해서는 이 리스크 수준이 얼마큼인지 적으셔도 되고 뭐 여기다가 글씨를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해봐 주세요. 제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막 이러한 지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국 남쪽으로, 뭐, 필리핀이라던가 그런 데를 보셔도 되고, 그 중동 쪽으로 그냥 끊임없는 전쟁이죠. 어저께는 이스라엘에서 캐탈, 에 미사일을, 드론 미사일을 쐈었었고, 뭐, 네, 이란, 이스라엘도 얼마 전에 또 미국이 가가지고 뭐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핸드폰으로 이걸 보고 계셔서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아요. 뭔가 지정학적인 글로벌 이슈. 네, 지금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네, 케타르 미사일 공격 딱 적어주셨네요. 네, 이제 하나둘씩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사일 쪽으로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하여튼 이 글로벌 이 지도를 보시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곳들이 어딘지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2분 정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온라인 수업들은 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해요. 왜냐면은 네, 제가 강의만 하면 다 아마 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린란드도 또 올려주셨네요. 네, 여기서도 환율, 원자재, 네, 뭐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음, 유엔 가자기구에 맞아요. 이쪽은 진짜 끝도 없는
네, 야, 이스라엘 이쪽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사에 딱 하셨네요. 가사지구에. 또, 세상에 어디 어디 또 뭐죠? 중국에 지금 올려주신 분들 계시네요. 그쵸? 최근에 북한, 중국, 러시아, 그 중국 그 80주년, 그 2차 대전 끝난 그 80주년 그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거기서 했었었죠. 그래서 안보적인 이유가 있을 테고, 이슈가 있을 테고, 대만. 그죠? 미중 패권 싸움의 중요한 곳이고, TSM 반도체가 있고요. 맞습니다. 파키스탄도, 그쵸?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끊임없는 분쟁을 하고 있죠. 이제 거기서 이 중국과의 관계도 또 되게 큰, 관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미국에 또 해주신 분인데, 미국, 그쵸? 지금은 현재, 미국의 이 수출 통제, 네, 어, 그 뭐냐, 관세, 관세 전쟁, 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에 지금 그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1분 더 드릴게요. 혹시 적어주실 분 있으면 적어주세요. 제가 빼먹은 게, 네, 중국에 또 적어주신 분이 또 계시고, 또 중국,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잘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밑에도, 어, 네, 요쪽이 그쵸 강해져. 여기 아마 그 댐 짓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지정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에 댐을 건설을 한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이슈가 있고 뭐 티벳 요쪽에는 항상 네, 또 유엔 쪽으로 또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좀 많이 있기는 하죠. 네, 이렇게 곳곳에 지금 일본도 올라왔네요. 그쵸. 한일 원자재, 뭐 거시 같은 뭐 이슈가 있겠고, 네, 하여튼 이 곳곳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도 캄보디아도 적어주셨고, 네, 폴란드도 지금 적어주셨네요. 폴란드가 지금 한국의 그 K2 장갑차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도 네, 그죠. IMF 그 금융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진짜 세상 곳곳에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 대화창에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공 또 적어주셨네요. 그냥 계속 이제는 그 평화의 시대는 그래도 저희가 학창 시대에서부터 그래도 한 30년 정도 동안은 나름 평화로웠었어요. 뭐 걸프전과 뭐 그 중동은 뭐 진짜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나름 평화 시대였었죠. 그리고 그 이 세상 이 구조를 보면은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많이 이제 크시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그 딱 그 구도가 어땠었나요?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자가 누구죠? 제일 큰 소비자 이 지구에서 어디죠? 네,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 네. 인구수가 세상에서 한 5%도 안 되는 미국이 어, 이 소비는 거의 3분의 1이에요. 미국인들은 정말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미친 듯이 사는 것 같습니다.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서라도 사요. 근데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보더라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많은 것을 사들이고 있어요. 특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것을 그렇게 사들였죠. 그게 최근 한 2, 30년도에 20년 정도 그렇죠? 중국이 WTO에 그러니까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게 2000, 그 월드컵 때랑 비슷하니까 한국에서 월드컵 했을 때랑 그 한 20년 동안 중국은 생산을 했고 미국은 소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이 서플라이 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근데 지금 요것만 보시더라도 지도만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저기서 빵빵빵빵 터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도가 바뀌고 거기다가 또 트럼프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라는 것을 또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하여튼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지정학, 세상 흐름, 경제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미래를 봤을 때는 더더욱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AI 패권 전쟁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전쟁 이슈만이 아닙니다. AI 지금 딱 여기서
AI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음,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애들하고도 지도를 많이 펼치시 이런 걸 보시고, 또 어디선가 이런 데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이러실 때, 네, 지금 현대 이런 이슈들과 또, 왜 지금 이러지? 왜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왜 여기서는 끊임없는 서로 전쟁을 하는지, 또 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요 지역을 잘 보면은 어 되게 상당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잘못이에요. 근데 왜 영국이 왜?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한번 그게 제가 챌린지를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해보세요. 왜 요 중동과 특히 요 인도, 파키스탄 여기를 봤을 때 왜 영국이 어떤 영향을 있었길래 그렇지? 라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제가 이제 한번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반도를 딱 보고 했을 때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 와 있고. 근데 여기서, 어, 그, 제가 좀 살짝 나갈게요. 중국을 보면은, 어, 이 중국 약간 이 이제 뭐야 이거 맵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은 어 이게 다 지금 막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나라를 거치거나 아니면 되게 상당한 장애물을 거쳐야 해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해안이 지구의 몇 프로이죠? 몇 프로가 바다이죠? 바다가 지구의 몇 프로? 네, 70% 조금 넘습니다. 네, 71%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잇는 것은 바다지 땅이 아니다. 바다로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게 기후변화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바다 근처 아니면 강 근처 뭐 수도를 보거나 그럴 땐 더더욱 그렇죠. 서울을 보시기만 해도 한강이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나 이런 강들이 있는 곳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모든 무역과 같은 뭐 모든 것들이 바다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으는 것은 바다지 땅이 아니다. 왜냐면은 육지는 일단은 뭐, 만약에 육지로 만약에 무역을 한다 그런다면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도로를 만들 때 산이 있으면은 산을 올라가든가 돌아가든가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터널을 뚫고. 그리고 또 강이 있으면 거기다 다리를 또 건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비용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으로 이으는 것보다도 바다로 이으는 게 제일 일단은 경제적으로 제일 저렴하겠죠. 그렇죠? 바다로 일단 가는 순간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정학 같은 걸 보실 때 바다 역사가 하여튼 바다를 지배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현재는 그게 미국이고 그 전에는 영국이었었죠. 그래서 영국 제국을 봤을 때 세계 인구 수와 또 그런 걸막 4분의 1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영국이었죠. 영국의 제국, 뭐 인도랑 뭐 호주랑 캐나다 다 포함해서. 그래서 바다를 보자. 하여튼 중국을 보면 이제 중국은 첫 번째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한국은 그래도 섬이에요. 왜냐면 운전하고 어디 갈 수 있는 곳, 다른 나라로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한국도 섬이죠. 근데 중국을 보면은 이 위로 보면 그냥 꽉꽉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에 뭐가 있죠? 지금 요 네팔, 부탄, 뭐 티베트 요쪽 지역에 뭐가 있죠? 되게 큰 장애물이 있죠, 여기에. 네, 히말라야. 네, 맞습니다. 히말라야 있고, 에버레스트가 여기 있고, 뭐 히말라야가 쭉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또 되게 큰 사막이고, 또 러시아로 가면 여기 되게 뭐 빙판도 있고, 뭐 같은, 또 여기도 지금 이게 러시아 땅이지 중국이 아니게 여기도 막혀 있고 결국에는 중국에서는 요 해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한다면은 여기가 되게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또 보시면은 여기서 미국하고
동맹 국가가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가 미국 동맹 국가죠? 여기를 딱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미국 동맹 국가들. 그쵸. 뭐, 대만도 나름, 그쵸. 여기 대만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일본, 네, 좋습니다. 필리핀. 대한민국이 안 적어주셨네. 대한민국도 들어갈 텐데. 그래서 여기 한국이 이렇게 있고, 그쵸. 여기 뭐, 제주도까지 해서 일본이 있고, 일본 섬이 여기까지 쭉 와요. 일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필리핀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있고, 뭐,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중국을 다시 보시면은 중국을 나름 이 역량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만 보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근에 그 뉴스 보면은 여기에 미군 기지, 필리핀에, 네, 지금 미군들이 다시 여기에 이제 뭐 협력을 한다던가 여기 뭐 같은 요 공군 기지, 뭐 해군 기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은 미군이 지금 많이 있고, 아시아에서 미군이 제일 많은 곳은 일본입니다. 여기 오키나와에 그 해군도 있고 또 한국에도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수출하러 나간다면은 지도를 그린다면은 뭐 미국으로 간다면 뭐 이쪽으로 가니까 되게 쉬운 건데 주로 이쪽을 거쳐서 갑니다. 이쪽을 거쳐서. 그쵸? 세계 무역의 거의 4분의 1, 3분의 1 이쪽으로 거쳐 갑니다. 자, 이렇게 싱가포르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하여튼 이쪽으로 해서 뭐 여기에 중동으로 가면은 그 석유 수입이 이쪽으로 가겠고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이나 하여튼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할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의 역량을 막는 요것만 본다 하더라도 어, 이 대만이 어떻게 보면은 왜 중요한가? 라는 게 좀 그림이 보이시기도 하죠. 대만이 어 글쎄요. 대만이 없으면은 지금 여기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쵸? 오픈되어 있는 건데 대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 뭐냐 First Island Chain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딱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 라인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미국이 지도를 보시면 아마 요 섬인가? 여기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괌? 괌에 또 미군 기지가 있죠. 괌이 여기에 있고 뭐 같은 그러니까 하와이 쪽 좀 더 서쪽으로 해서 거기 뭐 미드웨이 뭐 섬들 조그만 섬들 있죠. 쭉 와가지고 뭐 이쪽을 밑에까지 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여기에 동맹 국가인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국가들이 있고 여기 괌 기지를 통해서 쭉 하와이 서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두 번째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세컨 디펜스라고 하고 있고 뭐 세 번째는 뭐 알래스카부터 하와이에서 쭉 뭐 요 밑에 미국이 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영토들 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중국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하는 그게 어 아마 지금 요 앞으로 몇십 년간,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번 세기에 굉장히 제일 핫한 이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어떤 큰 이슈인 거죠. 그쵸? 어, 하여튼 요거 지도를 제가 다시 이제 이걸 클리어를 하고, 이걸 좀 뒤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뭐냐 줌에서 이거 애노테이트라는 거 눌리셔서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 여기에 이 한국어로는 제가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촉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바트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어딘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 7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막 1, 2차선을 바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차들이 갑자기 막 모이면서 막히는 시간대는 진짜 완전히 완전 막혀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병목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 딱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어도 이제 패권 전쟁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제일 크게 다투는 게 뭐 때문에 다투고 있죠?
다툰다기보다 뭐 하나를 두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네, 그쵸. 뭐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히드로도 들어가지만 거기서 제일 한 건 결국에는 이런 네. 것들을 AI죠. 그쵸. 네. AI. AI를 두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AI를 제일 강력한 AI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이거를 뭐 방산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시고 드론을 생각해 보시고 막 뭐 여러 가지 를 생각하셨을 때 AI의 절대 승자가 아마 뭐 패권 전쟁에서 절대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다면은 여기서 그 이 바로넥 촉 포인트가 이 지도를 보시면 두 군데가 일단은 있습니다. 이게 기업으로 봤을 때 그 두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동그라미를 쳐주시거나 대화창에 적어주실 분 계신가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촉 포인트라고 하거나 이 바로넥이라고 할 수 있는 AI 쪽에서 그 두 군데가 어디일까요? 네, 신혜님, 네, 맞아요. 타이완이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다시 칠게요. 여기에 하나 있는 게 맞고요. 또 하나 더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아, 신혜님 너무 답을 딱딱 말하시는 거. 그 회사가 어디에 있죠? 혹시 ASML이라는 기업을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요 두 군데가 이 촉포인트 발언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왜냐면은 요 두 나라가 지금 요 두 기업, 이 두 나라에서 이 인구수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되게 인구수도 되게 적고 막 미국의 1%도 안 되는 인구수와 그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그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뭐라 그럴까 ASMR 이런 근데 저 대만은 TSMC 때문에 그래도 GDP가 그나마 되게 높은 이유가 이 조그만 곳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핵심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촉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잠깐만요. 제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 첫 번째는 그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First Island Defense Line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뭐 한국어로는 이열 도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름 이 중국의 이 말씀드렸듯이 이 항해로 그러니까 바다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좀 이렇게 숨통을 좀 이렇게 막거나 좀, 좀 이렇게 힘들게 하려는 게 미국의 포지셔닝인 거고, 네,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1대1로 프로젝트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하여튼, 이 바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하여튼, 그 바다가 또 중요한 게 저 밑에, 저 사우스 차이나 씨인데, 이거 도구로 올려놔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죠.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요 빨간 선이 우리 영토다라고 하고 있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필리핀은 요 선인 거고, 뭐, 여기에 베트남도 들어가 있고, 말레이시아 들어가, 싱가포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핫한 것입니다. 최근에 뭐 필리핀 어선이 예를 들어 중국 그 뭐 코스트가드한테 뭐 물로 이렇게 쏘거나 막 바다로 저 배로 들여받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들이 여기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들이.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굉장히 지금 핫한 이유가 세상의 무역의 진짜 한 3분의 1? 어, 거의 3분의 1까지 여기를 다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곳이고, 또 요 밑에는 중요한 그,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핫한 곳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ASMR로 넘어갔을 때 ASM이라는 기업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 제품 중에 제일 정확도가 높은 어, 최고 럭셔리 어, 뭐라 그럴까 기계. 진짜 정확도가 너무너무나 정확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음,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팔고 있어요. ASML이라는 기업이. 그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기계인지 아시는 분, ASML이라는, 어, 있는, 네, 거기서 있는 게, 제가, 한국어로는 모르겠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 EUV 머신이에요. Extreme UV, Ultraviolet, 그러니까 이 UV 라이트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이 극자외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반도체 어떻게 보면 템플릿인 그 웨이퍼를 요걸 레이저로 쏴가지고 하는데 그 정확도가 네,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 정도 되는 수준. 그러니까 진짜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 하나의 가격이 지금 또 새로 나온 것들 보면은 거의 한 400 밀리언이니까 한 그게 얼마인가요? 5,500억? 한 기계가 5,500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500억? 600, 6천억? 하여튼 그 정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요즘 최고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하면 일단 그걸 다 떠나서 그럼 반도체가 어떤 뭐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반도체라는 게 기본 반도체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반도체 아시는 분? 아니면 대화창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반도체가 뭐죠? 혹시 대화창에 적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조절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도 semi가 뭐 반인 거죠. 세마이 서클가 원의 반이니까, semi conductor,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하는 거. 그래서 semi conductor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transistor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시스tor이 들어가고 그 트랜시스tor은 0과 1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모든 것은 0과 1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binary 잠깐만요. text to binary translator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hello class welcome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이너리로 바꾼다면 요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대화창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냥 지금 요 0과 1들이 요 제가 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0이 오프, 1이 온이라고 하면 온 지금 딱 보면 off on off off 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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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즉 0과 1을 다 합했을 때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이니까 0 아니면 1. 컴퓨터의 모든 것은 지금 현재는 0과 1로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지스tor이라고 해요. 이 트랜지스tor, 그러니까 온, 오프 스위치가 있는 하나가 이제 트랜지스tor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용하시는 게 아마 뭐 아이폰을 사용하시거나 갤럭시를 사용하시거나 뭐 태블릿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최근 예를 들어서 아이폰 저 갤럭시 폰 트랜지스tor이 몇 개 들어 있을까요? 이런 지금 트랜지스tor이 몇 개 들어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도전해 이게 대화창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뭐 얼마큼 많을 것 같아요? 30 트랜지스터? 오케이. 제가 그냥 검색을 하죠. How many transistors are in 갤럭시 최근 모델이 뭔가요? 어, 최근 모델이 몇이죠? 갤럭시? 26, 25요? 알겠습니다. 갤럭시 S25. 음, 아, 최근 거에는, 네. 비슷한 게 지금 25 빌리언입니다. 네, 25 그 유리 어머니, 거기다가 공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25 빌리언이면 요거죠? 그만큼 트랜지스tor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 칩을 보시면, 칩이 굉장히 조그맣니다. 여기에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50억? 맞나요? 25 billion, 250억 트랜지스tor이 들어가 있어. 0과 1을 할 수 있는 그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작아야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진짜 작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tor과 트랜지스tor 사이가 이 갭이 얼마 돼. 그래서 원래는 이 모어스 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어스 라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IBM 아니다. IBM 인텔 설립자가 이제 이게 이게 과학적인 뭐 규칙 이런 거는 아닌데 매년 2년마다 이 컴퓨팅 파워가 배로 늘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나름 좀 경제적인 예측이지 이게 뭐 물리적인 예측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한 여기 계신 분들 한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뭐 대학교 때 시절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어, 그때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고 그런다면은 뭐 혹시 여기서 486, 386, 486 써보신 분 계신가요? 그게 뭔지 아시면은 네, 그것도 연령대가 나오고 586 펜티움 뭐 네,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 반도체가 더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대략 2년마다 이 컴퓨팅 파워가 더블이 된다라는 게 모어스 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텔의 설립자 중에 하나가 몰이라는 그러니까 성이 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걸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냥 거의 배로 느는 거죠. 그 속도가 그만큼 트랜지스tor이 두 배로 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트랜지스tor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연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산을 더 많이 하는 능력이 배로 느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뭐 486에서 펜티움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을 때 아니면 핸드폰을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업그레이드 하셨을 때 속도가 빨라지고 카메라 성능도 더 좋아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그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죠. 막 그렇게 월등하게 막 배로 빠르고 이런 거는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네,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 트랜지스tor 사이가 혹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1 나노 뭐 2 나노 칩을 만든다, 3 나노 칩을 만든다 이런 거 그 핵심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트랜지스tor과 트랜지스tor 사이의 그 공간, 그 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토막도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뭔가 한계가 좀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관심 있으면 나중에 이제 더 얘기할 때 그게 이제 그 양자 컴퓨터라던가 이 새로운 기술 이런 쪽으로 지금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좀 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여튼 반도체 지금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물리적인 한계가 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D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옆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위로 만들기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메모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라던가 그 삼성에서 하고 있는 HBM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식을 본다 하더라도 많이 올랐죠. 어저께 보니까 거의 최고가 찍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 오늘이구나 한국 시간으로는. 그래서 좀 하여튼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하고 또 그 이제 칩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세계 최고 시총 1위 기업은 엔비디아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또 좋은 또 뉴스가 있어서
네, 오늘 또 3.5% 상승이네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걸 보시면은 여기서 ASML이라 어디 갔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계인지 ASML EUV 머신이 네 세계에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네, 요 기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발은액이 있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다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세계에서 이 회사밖에 못 만드는 물품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독일 것도 있고요. 렌즈가 그런 게 있고, 일본 것도 있어요. 그, 특별히 뭐 하는 그런 뭐 웨이퍼의 그 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의 그 기술이 있고, 또 독일의 무슨 렌즈. 그러니까 말씀드린 정확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반 정도 수준이 지금 뭐고 1, 2 나노미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세계 최고의 최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계가 있어야 지금 최첨단 AI 칩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3나노 이하의 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확도가 그만큼 정확해야 되니까. 이거의 제일 큰 고객이 현재 어딘지 아시는 분? 아무래도 이런 거를 웨이퍼이라는 것을 그 원으로 되어 있는 걸 이용을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네, 그 패브 기업들이겠죠? 거기 지금 1위가 어딘가요? 네, TSMC가 1위입니다. 2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한국 기업인데 하이닉스는 아니고 네, 참 삼성. 네, 네,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ASML의 그냥 거의 메인 고객들이에요. 거기에 뭐 인텔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TSMC랑 이런 데가 제일 큰 고객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걸 전해서 그 전에 이 ASM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의 그 이제 이 세션의 메인 타이틀은 지정학이잖아요. 지정학적으로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한 기업이 그러니까 이거를 없으면 최첨단 AI 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단 하나 기업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기업이. 그 기업을 규제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무래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게 들어갑니다. 중국의 EUV 머신은 수출 못해. 금지를 시켜버려요. 미국이.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수출 통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DUV라던가 좀 그냥 뭐 두꺼운 그러니까 최첨단 칩이 아닌 것은 뭐 수출해도 돼. 근데 정말 최고 성능 최고 세계 최고 칩들은 만들 수 있는 이 ASML 기계는 절대 못 팔아 중국에 이렇게 됐고 그 역량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많은 협상의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게 생기겠죠. ASMR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진짜 왜냐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거를 바로내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촉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제한들이 지금 하여튼 3나노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면 금지입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촉포인트가 그렇다면은 어딘가 요 ASMR 기계가 가는 곳들이 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TSMC의 점유율은 지금 제일 높습니다. 삼성이 이거를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그 이재용 대표가 1위를 하겠다라고 이제 막 해서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거리는 더 벌어졌습니다. TSMC는 그냥 네, 단독으로 거의 달리고 있어요. 어, 이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지고 그 중에 특히 AI 칩들 세계 최고 막 그 2나노미터, 3나노미터 이하 칩들의 그 생산율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 칩들은 삼성은 10%도 지금 안 돼요. 이 갭이 진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여기서 제 커뮤니티 분들도 좀 계시는데 어, 왜 TSMC는 뭐 기술력이 좀 도와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때는
이 TSMC의 그 뭐라 그럴까 시총을 봤을 때 삼성이랑 비슷한 때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TSMC는 그 모델이 뭐가 달랐길래 삼성전자랑 뭐가 다르길래 왜 이렇게 HBM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제공해주는 메모리인 거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길래 TSMC는 삼성이랑 이렇게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지금 어, 네,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잠깐 하나를 띄워서 이게 세계 시총 그 순위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나르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4.3 트릴리언이니까 이게 얼마죠? 지금 한 6천 지금 환율로 한 6천조 조금 안 되네요. 6천조. 네. 음, 여기 보면 TSMC가 여기에 있어요. 1.3 트릴리언이고요. 그러니까 2천조가 2천조 정도 되나요? 조금 안 되나 그럴 거고 삼성이 지금 어디 갔나? 삼성이 여기 있습니다. 344.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인가요? TSMC에? 네, 4분의 1 정도로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뭐를 하죠? 핸드폰도 만들죠. 스크린도 만들죠. TV도 만들죠. 뭐 다 만들죠. 삼성전자 다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 TSMC가 했던 것은 그 파운더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 당신의 경쟁자가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협력, 너의 혁신을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는 파트너다. 너의 절대 경쟁을 안 할 거다. 혹시 아세요? 그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첫 아이폰 1에 반도체 어디 거 썼을까요? 아이폰 1 나왔을 때.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삼성 걸 썼어요. 삼성이 뭘 했죠? 그 이후에 갤럭시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은 애플이 해서 삼성이 그걸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디자인, 뭐, 글쎄요, 그 썼다는 뭐,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엔 삼성도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경쟁자가 된 거죠. 애플이 그 이후로는 TSMC의 넘버원 고객이 애플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은 애플의 반도체는 디자인은 애플이 하고 TSMC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 엔지니어들과 서로 협력을 해서 제일 효율적고 제일 맞는 그런 칩을 생산을 합니다. 제조를 하는 거죠. 그 관계를 그냥 이 TSMC는 다 합니다. 삼성은 그러지 않잖아요. 삼성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 더 기술력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시총을 보면 지금 4분의 1이에요. TSMC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도 더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TSMC는 지금은, 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촉코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제일 핫한 지역이에요. 중국 시진핑 뭐 같은 이런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뭐 최근에 뭐 그 북한과 러시아 초대해서 뭐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어 그냥 대만에 좀 위협을 주고 있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원래 우리 땅인데 그냥 한국인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중국인들도 대만 당연히 우리 거지. 그냥 우리가 그 서로 분쟁을 해서 세버 월 때문에 갈라진 거지. 이거 결국 네, 결국은 우리 그건데. 그러니까 북한, 남한이랑도 나름 뭐 비슷한 거죠. 그냥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 이게 다른 나라라고, 아예 그냥 다른 나라라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한 것보다는 덜 하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거는 당연히 우리 거고, 다시 당연히 이걸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위협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지금 이 선 걷던 거 지정학으로 봤을 때 요 선 한국과 아니 잠깐, 일본 선들이 이쪽으로 있네요. 요렇게 쭉 있어가지고 대만을 연결해서 이 필리핀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어, 이 대만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요 바다가 뚫립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 저 본토의 메인 기지라던가 이쪽으로 둬버리고 이쪽 대만의 어 동해 쪽에 져버리고 그런다면은 여기가 지금 다 모든 게 다 이제 일본도 그렇고 다 위협적인 거죠.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TSMC가 있죠.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 90% 넘는 AI 칩들을 생산하고 있는 지금 이 TSMC가 중국 손으로 넘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닉네임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실리콘 시올드라고 그래요. 방패, 실리콘 방패. 그러니까 실리콘이 그 세마이컨덕터를 만드는 게 실리콘을 만들죠. 그 방패. 왜냐면은 미국이 이게 정확한 입장을 지금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3차 대전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지금 여기다 근데 미국이 무기라던가 이런 건 다 공급을 하고 있어. 아이고, 이 색깔을 바꿔야겠네. 어, 이런 무기 같은 거 오랫동안 대만에 팔았었고, 하여튼 지원도 많이 하고, 하여튼 관계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중국은 원 차이나 팔리시라는 게 미국 그 입장인 거고, 뭐 세계 그래서 한 90% 이상 국가들은 그 팔리시 계속 하고 있어요. 중국의 영향이 지금 워낙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게 원 차이나 팔리시는 여기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그냥 공식적인 거버먼트고 여기는 그래서 외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뭐 낸시 벨로시가 대만에도 가서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적인 공식적인 입장은 되게 어 회색 그 그레이 에리아예요. 정확한 입장을 안 해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중국은 이게 시간 문제지 다시 이제 대만을 네 이거는 우리 땅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이 TSMC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TSMC가 공장이 어디서 열었죠? 일본에서도 열고 미국 그 애리조나인가요? TSMC가 미국에서도 공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최고 칩. 그 지금은 이제 그게 2나노, 뭐 2나노와 뭐 1.7나노 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칩은 다 대만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이거를 넘길 수가 없다는 그런 것 마인드가 나름 있어서 네, 이게 있지만 또 최근에는 트럼프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대만 간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네, 이거 미국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우리가 뭘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되게 강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대에 아마 제일 중요한 지정학, 특히 한국 계신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서 날아가야 되겠죠. 여기서도 가야 되고, 미군이 만약에 뭘 한다면, 그러면 미군 기지에서 다 이쪽으로 돕는다면, 이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지금 요것도 이슈가 되겠고, 요 북도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정학적인 이슈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핵심적인 것은 이것도 있고요. 혹시 코로나 때 막 그 뭐 자동차를 산다고 하신 분이라던가 뭐 코로나 때 아니면 뭐 PS5 이런 뭐 기계, 컴퓨터, 노트북 사시려고 해보신 분들 계세요? 코로나 시기 때? 되게 사기 힘들지 않았던가요? 막 기다린 것도 되게 오래 기다리고 막 되게 자동차도 그냥 그거가 더 악화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1년 이상 대기하셨고 그랬었죠.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 문에만 해도 뭐 반도체가 8개인가? 하여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문짝 하나만 해도. 이 자동차, 뭐 그냥 이런 오락기계, 모든 거, 뭐 TV,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특히 이제 점점 화질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연산 더 빨라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고급 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생산 서플라이 라인이 다 막혀버렸으니까 이 바틀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지연됐다 생각하시면 여기 전쟁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뭔가 하여튼 여기 뭔가 빵 터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마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나름
저희 시대 때 제일 중요한, 특히 한국에 계신 미국도 뭐 전 세계가 다 영향이 있겠지만은 특히 한국은 네, 이 지금 어 미군이 있고 그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이런 게 터진다면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이게 하여튼 이 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나요. 근데 뉴스를 보면은 요거에 대한 뉴스가 막 여기서 지금 훈련도 하고 있고 최근에 호주랑 뭐 필리핀이랑 여기 근처에서 또 훈련을 했고 그 해군이 또 미군도 뭐 중국 저기 일본도 또 여기서 또 하여튼 그걸 많이 하고 있었고 여기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우스 차이나에서 여기에 중국이 기지를 막 짓고 있고 뭐 미국은 여기에 지금 기지를 지금 막 비행기 갖다 놓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이런 그래서 지정학이랑 기술과 투자랑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보자면은 요 두 회사만 볼게요. ASML하고 TSMC 주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최근이라면은 AI 시대에 이제 접어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ASML 단독으로 이 EUV 기계를 네 하는 곳 오늘은 뭐 이렇다고 치지만 그냥 5년으로 갈게요. 5년은 이렇고 뭐 하여튼 1년? 최근에 1년은 이렇고 이게 오르고 내렸던 이유가 또 있었죠. 그런 제재 규제가 막 있으니까 중국의 수출 모체 엔비디아도 그 영향이 뭐 있죠. 그래서 하여튼 부순으로 이렇게 좀 맥시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쭉 가다가 지금은 그 여기서 EUV라는 기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뭐 단독으로 하니까 뭐 TSMC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그냥 맥스로 볼게요. 뭐 이러고 있죠. 지금 아마 오늘도 올랐으면 아마 신고가 지금 딱 오늘 이 순간이 신고가예요. TSMC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신 거예요. 지정학이 지금 보시고, 이제 이 기술과 혁신의 흐름과 변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돈의 흐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거기에 뭐 기대치라던가 뭐 하여튼 뭔가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AI의 흐름 모든 것을 봤을 때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그 규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중국에 뭐 수출 못 한다던가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슈들 있을 때 이렇게 뭐 관세, 특히 관세, 대만에 대한 관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흐름은 아직은 AI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그냥 뭐랄까 여기에 투자하세요. 투자 의견을 절대 드리진 않습니다. 공부하시라고 이런 흐름을 같이 보시면 그래도 많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투기로서 막 주식 투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세상 흐름도 알고 이런 뭐 지도도 볼 줄 알고 지정학도 알고 기술 변화도 알고 이 내노미터라는 게 무엇인지 그 트랜지스터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융합이거든요. 그거를 다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세상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게 이해가 되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거리도 많아지고 여행지 선택하거나 여행 목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리 어머니도 계시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싱가포르에는 뭐가 그렇길래 지금 지정학도 딱 보시면 이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세상에 웬만한 그 지금 한국에서 유럽 수출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꼭 가야 될 길이 그냥 이쪽이거든요.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오고 가고 해요. 왜냐면은 이 사우디에서 뭐 저기 석유 수입을 해야 되고 유럽으로 수출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네 여기를 이렇게 거쳐갑니다. 무역의 세상 무역의 한 5분의 1, 4분의 1은 여기를 거쳐가요. 그렇다면 내 진짜 싱가포르에 가면은 그 뭐냐 이제 싱가포르 가서 뭐 호텔만 이런 것만 어, 즐기시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like cargo ships 뭐 바다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싱가포르에 이런 네 바다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무역 그런 게 다 거기 거쳐가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
인당 그 GDP를 보면은 per capita GDP를 보면은 네. 미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이 9만 8만 9천인가 지금 현재 이랬으니까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다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싱가포르 가서 호텔 맛집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이런 데도 그 항구도 가보셔서 여기가 왜 이렇게 부유한지 그 조그만 도시 섬인데 또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영어를 한다는 거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역사 같은 게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아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촉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잠깐 보여드리지만 히토류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들 있으신가요? 히토류가 요 그 이 원소 그 PR 테이블을 보시면은 요 58번부터 뭐 64번, 67번부터 71번 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아니 54 여기 나오는 거 다 17가지가 히토류라고 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히토류가 히토류가 그쵸. 반도체만, 네, 반도체보다 들어가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되게 많이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 풍력 에너지, 뭐 전기차 등등. 근데 그런 곳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특히 로보트도 마찬가지고 이 강력한 예를 들어서 자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석을 만들려면은 최고로 같은 만들려면은 배터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 히토류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히토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rare earth mineral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잠깐만요. 차이나 pollution을 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거를 채굴해서 그거를 이제 히토류가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히토류라는 것은 희귀하다는 거잖아요. 영어로도 rare이라는 것은 이제 찾기 힘든 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에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요. 그래서 rare하지가 않아요. 절대 희귀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거를 막 하는 과정, 그게 굉장히 일단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 보시면 오염.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것도 토론거리가 요거 하나로도 되는 거죠. 일단은 화학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융합도 되고 토론거리도 되는 게, 이게 저기 뭐냐, 화학으로 봤을 때, 왜 얘네들의, 이런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 볼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적 그 관점으로 본다. 이게 오염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기 꼭 그런 전기차라던가 이 재생에너지에 넣어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 내용거리도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어, 중국이 생산 그 일일 수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규제 때문에, 환경적인 규제.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네, 중국이 약간 요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수도 있긴 한데, 어, 그, 네, 중국이 이렇습니다. 이 히토류가 그러니까 미국도 호주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오염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또 비용 문제, 경제적인 이슈와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네, 중국이 달려갈 수가 없죠. 거기는 뭐 일단은 먼저 하고 마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 최근 뉴스에 뭐 몇 달 동안 있던 뉴스는 히토류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로 써서 관세 전쟁에서 이제 그 우리 휘토류 수출 안 해.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던 거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머스크가 지금 옵티머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rare earth mineral 뭐 옵티머스라는 로버트가 이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데 어 그게 뉴스를 딱 클릭해서 보면은 네, 여기 딱 나오죠. 4월달 뉴스인데 뉴욕타임스에 잠깐만요. 이게 뭐 제목만 보셔도 되겠네. 어, 이거 부족으로
옵티머스 만들어낸 게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오염 문제 때문에 중국이 같은 네, 생각해도 아마 오염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거죠. 중국이 같은 일단 모든 걸 제일 싸게 하고 여기서 막 지금 채굴하는데 중국은 자율주행 트럭을 쓰고 있어요. 자율주행 트럭을 뭐 대량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싸울 수가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일단은 이것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제 좀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최근 뉴스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그럼 보실 수가 있겠죠. 뭐 rare earth minerals like mining in the US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으로 와서 어, 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데 한 군데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무래도 늘리려고 하거나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돈의 흐름과 기대치와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 영향이 있겠죠? 주식에 영향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회사예요. 스탁을 보면, 약간 이 회사인데, 최근에 보시면, 네, 6개월에 150% 오른 회사인데요. 네, 하여튼 요러고 있습니다. 5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좀 채굴할 수 있는 것을 늘리고, 이게 좀 네바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네바다 쪽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아마 호주에서 하는 게 라이너스인가? 일 거예요. 호주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여기고, 여기도 최근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 460%? 그냥 1년만 볼게요. 1년에 그냥 배로 올랐어요. 이런 세상의 흐름, 이런 무역, 지정학, 경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AI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 친환경 에너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어, 이제 수요는 막 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번, 이제, 기술적으로 촉 포인트는 지금 네덜란드와 대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ASMR과 TSMC가 있었다면, 이, 어, 이 원소 촉 포인트도 지금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히토류에 대한 촉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지금 중국이 그거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보면은, 뭐 하여튼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전기차, 또 그 솔러 패널, 이런 막 그 4차 산업의 핵심 그런 기술들, 로봇, 드론들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미국이 아니죠.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에서는 일단은 이런 히토리도 뭐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거꾸로 반도체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 나름 뭐 제재는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뭐 하여튼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을 못 하고 있다면 어, 거꾸로 이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거를 미국과 협상해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요. 히토류가 필요하니까. 히토류가 그 지금 최첨단 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재생에너지 이런 데 들어가지만 뭐 F-35 지금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에 꼭 필요하거든요.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미국 방산 하여튼 그쪽에 국방의 예산은 뭐 어마어마하고 지금 막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전쟁은 많아지고 이게 더 필요한데 중국 없이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하면은 인건비도 비싸죠. 이런 하여튼 모든 게 너무 비싸니까 지금 그 중에 이슈 하나가 지정학적인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한국 저 뭐냐 그 조지아에서 이번에 있었던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만큼 미국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뭐 하고 미국인들을 사용을 하고 그런다 보면은 이게 하여튼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가격도 오르고 시간도 한참 걸립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했었을 때 미국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획득하려고 미국이 아마 어디였더라? 제가 뉴스 잠깐 봤던 것 같은데 US 파키스탄이었나? Rare Earth Mineral 잠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뉴스를 보면은 아, 맞아요. 미국 기업 중에 하나가 이게 AP 뉴스 어저께 뉴스인데 제가 어저께 얼핏 봤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US firm makes 500 million investment deal with Pakistan for critical minerals. 그러니까 이런 거 최첨단 산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이 못한다면 다른 데서라도 얻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의 흐름도 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은 다들 환경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기후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쓰는 거 중요하다고 여기고 뭐 로봇 좋다고 여기고 있는데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글로벌 공급망 지정할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중국의 네, 여기 보시면 어떤 광산 정년 분리 이게 세계 시장의 90% 이상 자석 제조 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거의 다 중국이에요. 90%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레버리지를 들고 있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 중국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인재 전쟁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공대에 미친 중국 이런 히토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이 최첨단 뭐 드론 로봇 뭐 하여튼 공학적인 것들은 이게 국가 전략에서 그냥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됐던 게 엔비디아가 그 최근 엔비디아 분기 보고가 저저번 주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어 중국의 수출 무슨 최첨단 장비는 중국 수출 안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엔비디아 필요 없어. 우리가 이런 최고 인재들과 정부의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뒷받침과 뭐 섭시디만 이런 걸 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냥 만들면 돼라는 게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배고프게 굶주리다 보니까 어 되게 강했어요. 한국이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헝그리 정신 때문에 이 한국이 가난해서 뭐 6.25 전쟁 지나고 나서 뭐 60년대 치는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진짜 완전히 올라왔잖아요. 10등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정신으로 지금 중국이 반도체 개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 개발. 그래서 뭐 알리바바가 그 뉴스가 저번 주에 나왔죠. 알리바바가 어 약간 칩 만든다는 거. 그래서 네, 요게 지금 열흘 좀 지났는데 뭐 이 뉴스가 이런 게 있어요. 알리바바가 네, 자체 개발 AR 칩을 하고 있다. 생산까지 하는 거. TSMC 뭐 그냥 뭐 그런 어 엔비디아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쪽으로 우리는 거기에 최고 인재들 거기에 지금 투입해서 열심히 미친 듯이 연구하고 있고 돈도 쏟아붓고 있고 이러고 있어. 라고 해서 이러고 있죠. 그럼 거꾸로 또 이걸 보면 알리바바 주식은 어떨까요?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보는 거 그냥 뭐 투자도 한 관점이 있겠지만 어, 네, 이 방향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스탁을 보시면 최근에 딱 일주를 보죠. 22% 올랐어요. 네, 거의 약간 이번 연도가 70% 상승. 그다음에 하여튼 최근에 다시 치고 올라온 게 자체 개발 칩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또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네, 중국은 공대에 올인한 한국 그래서 한국은 그냥 의대에 올인하면 그냥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국가 경쟁률은 결국에는 이런 공학적인 거, 최첨단 기술, 막 산업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어 결국에는 나만 사는 거잖아요. 의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나만 사는 거거든요. 뭐 그걸로 국민을 아니요 인구수도 지금 1,000만 명이 없어지는데 한국이 이번 세기에 어, 네 공학적인 거 최첨단 과학 이쪽으로 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국가에서 미친 듯이 베킹을 해주는 거고 미국은 국가에서는 아니지만 뭐 일단 제도는 그쪽으로 하고 있고 왜냐면 뭐 이런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으니까 어 기업들이 그러니까 메타 같은 기업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죠 AI에
그냥 한국에서 100조 쓴다고 100조라고 했는데 어 저 뭐냐 그 곱하기 5가 메타예요. 메타가 곱하기 6인 거야 아마. 600 빌리언 뭐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AI 쪽으로. 네, 한 기업이 한국 전체 곱하기 6을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촉 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이게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식과 분명히 연결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게 조선업입니다. 한국 최근 조선업 어떻게 됐죠? 주식들 보면 다 막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요? 특히 조선업 중에서도 이 해군, 군함 이런 거 만드는 곳. 제가 한국의 많은 기업을 뭐 정확히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한국에서 있는 기업 중에 이런 곳 예를 하나 드릴게요. 조선업. 특히 이 군함 같은 거 하나 무기 만들고 이러는데 최근 1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1년 전에 2만 6천 원 했던 게 지금 10만 원이 넘어요. 어, 네, 시총도 지금 코스피에서 14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산업이 아까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다입니다. 이게 땅이 육지가 아니에요. 하늘도 아니에요. 바다예요. 어차피 하늘은 그냥 우주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해군 그 군함 숫자로만 한다면 중국이 1위예요, 이제는. 미국보다 앞서 나갔어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는 거죠, 배를. 이제 조선업은 세계 1위로 됐습니다. 어느 순간. 왜냐면 모든 걸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은. 거기다가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냥 이런 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미네랄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찍어낼 수가 있어서 중국이 그 조선업에서는 1위고 한국, 일본이 하여튼 2, 3위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그 이제 대통령이 가서 미국에 이제 그 막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 쪽이었거든요.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뜻하면 미국이 생산 못 하거든요. 2차 대전 때는 세계 1위였어요. 미국이 막 1000대를 막 그때 미국도 찍어내듯이 했었었고 2차 대전 때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네, 미국 그 조선업이 죽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이 뭐 그나마 저희가 잘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지금 이 군함 같은 거 만들 능력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이 일본, 이 동맹국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고, 특히 조선업, 한국을 보면,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런 기업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배가 더 필요할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이 세계의 질서를 생각을 해보시면 바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루트를 그리자면은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그리자면은 한국에서 뭐 부산, 인천 같은 이런 데서 내려와서 또 대만 여기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이 싱가포르 여기를 거쳐서 요 인도를 지나서 여기서 두 개로 갈라지겠죠? 요쪽에서는 저 뭐냐 그 석유 수입이 이쪽으로 사우디를 통해서 오겠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려면은 여기 거프 오브 이덴으로 이거 지나가서 요 수에즈 카널을 지나서 네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영국으로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던가 뭐 이쪽 남쪽으로 이렇게 가던가 하여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 지역에 지금 핫포인트를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후티 반군이 예멘에 있죠. 여기 이스라엘 뭐 같은 하마스 팔레스틴 끝없는 전쟁 여기에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기 지정학적인 대만 뭐 중국 여기 있고 사우스 차이나 시도 여기 있고 그냥 이 핫포인트를 다 거쳐가요. 네, 해적도 많죠. 여기서 납치된 소말리아 여기 해적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여튼 이 무역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랜섬 돈 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한동안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죠. 그렇다면 비용이 올라가고 시간도 올라가겠죠. 이게 3일 내지 7일 더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물가 상승 뭐 같은 이런 것도 다 안 좋겠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이 안전이 이런 지역에서 지나간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걸 지금 뭐가 보호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이런,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국 해군 군함이 쫓아다니나요? 일일이? 못하죠. 그러지 않고 있죠. 이 바다를 현재 바다의 질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패권을 들고 있는 거죠. 그게 한때는 뭐 몇 세기 동안 전 세계는 적어도 영국이었으니까 영국이 그랬었고, 현재는 그게 미국인 거죠. 항공모함 같은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지금 여기에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뭐 하여튼 이쪽에도 있고, 하여튼 세계 곳곳에 이 플리트 항공모함과 같이 뭐 잠수함과 뭐 디스트로여 크루저 뭐 하여튼 다 해가지고 그 세트로 세계 곳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다를 보호해주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좀 깨려고 하고 있는 게 약간 중국인 거죠. 왜냐면은 미국은 항공모함을 쓴다면은 중국은 1대1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그 폴트를 만들고 항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1대1로를 이용해서 뭐 요 좀 지역을 보시면 그냥 쭉 다 아프리카 쪽에도 그렇고 뭐 이쪽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항구를 만들고 있어요. 일단 이 바다를 지배하려고 하고 바다를 컨트롤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주제로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좀 참여하는 것을 더 원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댓글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근데 하여튼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더 이어져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 드론하고 로보틱스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바다를 이렇게 감시하고 정찰을 하고 어, 그러는 거에는 드론이 중요하고 거기에 또 로보틱스가 들어가겠죠. 이거를 AI로 하는 거. 그래서 그거의 최고 기업 어디죠? 음, 뭐 드론을 보거나 그런다면은 최근에 뜨는 게 예를 들어서 안드릴이라던가 또 그 외에도 그 주식 제 학생들이랑 하는 알아본 주식들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녹화되니까 확인하셔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뭐 정찰 드론 같은 거 만드는 곳인데 최근에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1년으로 보면은 뭐 30%,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이렇고 또 뭐 케이토스라는 데도 그런 걸 하고 있고 방산용 그냥 드론이에요. 네, 그냥 야 진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네, AVAV, 뭐 케이토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서 네. 최근 AV 케이토스 같은 경우는 1년에 21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드론 쪽으로 알고 또 이런 드론을 결국은 AI로 하고 있죠. 그럼 AI 방산 최고 주식이 어디죠? 또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AI 방산 최고 주식 어딘가요? 네, 맞아. 파란티일이죠. 네, 파란티일 주식도 뭐 이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네,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5년 안에 1700% 오른 주식이에요, 여기는. 네. 어, 그래서 이 방산용 드론, 이게 뜰 수밖에. 왜냐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것도 지정학적인 곳에서 실제로 이거 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AI와 드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실제 전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테스팅하는 게 아니고 아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그런 걸 통해서 기술이라던가 이 뭐 알고리즘이라는 게 더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 이 뭐 같은 이 드론 쪽의 예산은 뭐 그냥 이게 하늘을 찌르고 오르고 있고 네. 하여튼 이런 기업들의 뭐 특히 팔란티리아나 안드릴 같은 경우는 뭐 네, 되게 어마어마하고 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요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은 깊이 들어간다기보다 짧게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 부분은 얘기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의 그 국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중국이 2000년도 초반에 그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막 그 GDP라던가 이런 게 그냥 급성장을 했죠. 중국은 생산, 미국은 소비. 요 관계로 20년을 넘게 막 중국이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중국이 수입 수출을 하면서 달러로 받죠. 왜냐면 흑자니까, 무역 흑자니까. 한국도 그러다시피 그걸로 뭐를 하나요? 중국이 보시면 이거를 했어요. 미국 국채를 두고 있죠. 미국 현재 국채가 잠깐만 10-year US Treasury yield 제가
원래 지금 11시에 다른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20분 지연을 시켰어요. 여기에 조금 더 하려고. 그래서 그나마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국채가 지금 10년 국채가 4%입니다. 이자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이거 들고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는 그래도 나름 안전한 자산이라고 뭐 여겨지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래도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달러 들고 있으면 4% 들고 있어요. 한국 국채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국 국채 뭐 한 10년 국채 뭐 이런 게 있다면 대략 몇 프로? 한국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2, 3%일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하여튼 기존 금리가 미국보다는 어떤 1.5에서 2%가 차이 나니까 당연히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환율을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지만은 환율을 본다 하더라도 왜 굳이 한국 원을 들고 있어? 달러를 들고 있는 게 훨씬 왜냐면은 그냥 미국 국채만 한다 하더라도 2.8%인가요? 네, 1% 이상 갭이 아직 있네요. 달러로 그 국채 들고 있는 게 제일 나니까 제일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이고 그거를 중국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을 보시면 뭐 그게 1 트릴리언 넘는 액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op countries holding US Treasury like that. 아이고 T를 빠먹었네. 네, 요거를 이미지로 그냥 보여드리자면 네, 지금 이게 언제 건가? 이게 최근 건가를 보시면 그냥 다 미국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거는 아니네요. 중국이 더 내려갔으니까 그거보다. 근데 한때는 중국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흑자니까 계속 수입 수출하면서 계속 중국은 생산, 수출, 미국은 수입 소비 이 관계를 20년 동안 넣으면 미국은 쌓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는데 그 트렌드를 보시면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량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700대예요. 이제 700 빌리언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1.3 조금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적어도 3분의 1은 깎였어요. 이거를 되게 많이 깎였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US debt 지금 저희가 이 수업을 하는 동안 미국 이 빚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37 트릴리언인데 이게 50경인가? 아니 5경인가? 5경인가? 하여튼 그래요. 어 그냥 계속 빚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빚은 재정 적자이고 그래서 계속 국채가 이게 필요해요. 국채를 사들이는 게 왜냐면 계속 빚을 내서 어 이 빚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빚만 해도 1년 그 국방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게 작년도에 그랬는데 이렇게 빚이 계속 늘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 미국 빚을 샀으니까 결국 미국 국채인데 그거를 살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중국은 다 팔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걸 다 팔고 뭐를 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주로 뭐를 좀 많이 샀죠? 네, 금값 어떻게 됐죠? gold price 여기 있네. 네, 금값 뭐 이것도 여러 요소가 있지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늘 역사상 최고를 찍은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막 주식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다 이러고 있는데요. 네, 금값 치솟고 있죠. 중국이 금을 어마하게 사들이고 또 1대1로 같은 프로젝트에 어마하게 지출을 하고 또 AI 뭐 이런 쪽으로 하여튼 지출을 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금값이 오늘 최고치예요, 역사상. 근데 네. 그걸로 하면 그거를 대체할 게 뭔가 필요한 거잖아요. 중국이 빠져나가고 미국 빚은 계속 늘어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런 환율 전쟁 나름 뭐 관세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이거 필요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렇게 더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더 만드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이 지속적이지 갈 수가 없었거든요. 신용 등급도 떨어졌었고 미국이 그렇죠.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미국 빚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율과 이런 무역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근데 하여튼 미국 국채 사는 사람들이 다 줄어든 거죠. 중국이 많이 보유했는데 중국이 막 버리고 있으니까.
네, 한국도 많이 들고 있어요. 한국이 아마 하여튼 10위 안에 거의 들걸요. 들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대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혹시 좀 들으실 분들은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게 저저번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은 이 가상화폐 이런 그러니까 1대1이에요. 원 달러가 원 코인. 예를 들어서 크립토 커런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테더 같은 경우라든가 USDC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들 보시면 1달러예요. 1달러 1코인. 1달러 1코인입니다. 최고 가깝게만 0.9999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시총이 지금 170 빌리언입니다. 2,500억 정도 되나요? 어,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의 법을 패스한 게 이거를 이제 1대1로 사는 거잖아요, 테더를. 그런다면은 이 테더리라던가 이 USDC 같은 이 썰글이죠, 이게. 미국에서 뭔가 하려면은 결국에는 어, 국채를 사야 된다. 아니면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된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국의 이거 갭 빠진 것을 스테이블 코인들이 메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비트코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보셨을 때 이 시장이 지금 더 커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도 나름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채를 새로 사들이는 그런 수요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네, 금을 보시면, 네, 어, 금값이 이렇게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러 가지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어, 네, 지금 딱 오늘 내용만 하더라도 이런 지정학과 세계 흐름과 경제와 이런 뭐 전쟁과 기술과 뭐 투자 뭐 이런 걸 다 보시면은 세상이 조금 더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거 뉴스에서 많이,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뉴스에서 이렇게 얼핏 보셨을 수 있었지만, 별거 아니네라고 넘기셨을 수 있었던 것들을 잘 자세히 거꾸로 돌이키셔서 아니면 다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이 집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왜냐면은 학교에는 일단은 과정이라는 걸 거쳐가야 되니까 뭔가 뭐 커리큘럼을 만들면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뭐 조그맣게 테스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주로 이런 단계들이 주로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는 지정학적인 이슈들 같은 것을 대놓고 학교에서 못해요. 이거는 미국도 안 하고요. 한국도 안 하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너무 예민한 이슈일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많은 부모님이 제가 물어봤을 때 그, 그 계엄 선포하고 이랬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자세히 얘기 안 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뭐 이거에 깊게 얘기는 하여튼,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거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고 아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더 해보고자 제가 하여튼 학생들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게 부모와 아이랑 같이 하는 거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적어도 부모가 알아야, 이제 이런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AI가 직업들을 많이 이제 없앤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큼 그게 가까운 건지, 체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좀 더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는 AI, 챗GPT, 뭐 제미나이, 미드저니 무엇을 쓰신다 하더라도 네, 어딘가 기계를 꺼내서 거기에서 뭔가 열어서 어플을 연다든지 그 홈페이지를 간다든지 해서 내가 같은 주도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지금 몇 년 안으로는 뒤집히잖아요. 왜냐면은 AI를 탑재한 로보트가 집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게 뭐 최근에 막 그런
저희 커뮤니티 몇 분이 쉐어했는데, 노인분들에게 그냥 뭐 AI 탑재된 그런 혼자 계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항상 친구라든가 누군가 옆에 있도록 할 사람이랑 보다 대화할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보면 하여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음식도 만들 수가 있고, 아이가 언어를 배운다, 언어 코칭도 해주고, 수학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부모가 출장 간다? 그 나라 언어와 그 기술적인 말을 대화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로봇가 이제 생겼거든요, 집에. 그 집에 안 들이시겠어요? AI 로봇가 집에 들이는 순간 지금 느끼고 있는 AI 그래도 우리 아이 뭐 아직 의대 가도 되고 뭐 아직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왜냐면은 그 순간은 AI가 먼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지금은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인간이 먼저 나서서 AI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게 뒤집히면서 이 로봇들이 AI들이 이제 알아서 그냥 다 이것저것 하니까 그때 느끼는 진짜 일자리, 이 미래, 진짜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게 완전히 올 것 같아요. 네, 요리 로봇 이미 벌써 있잖아요. 이미 김밥 말고 치킨 튀기고 이런 로봇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로봇인 거죠. 요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과외 선생님도 할 수 있으면서, 뭐, 우리 집 강아지 산책도 해주면서 다 할 수 있는 로봇. 근데 그게 진짜 이 한 손 안에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상 흐름, 투자, 경제, 기술의 이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방을 닫아야 되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뭐 아니면 의견을 적어주셔도 어떠신가요? 어, 뭐 배우신 게 있으시거나 뭐 느끼신 게 있으시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대화창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네, 그래도 나름 흥미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도를 펼쳐 보면서 약간 세상 흐름을 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이 또 투자와 이런 거 연결될 수 있는 건지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네. 네, 어려웠지만 재밌었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거 계속 접하다 보면 아마 쉬워지실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그냥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끝났고 지금 평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어, 대신에 이 글로벌 마인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인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왜 중동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지? 그거를 그냥 왜 계속 싸워? 이런 거 생각보다도 공감력을 키우려면은 그 역사도 파고 들어야 되고 돈의 흐름도 봐야 되고요. 지정학도 봐야 되고 아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린 것은 영국의 잘못이 되게 크거든요. 어, 영국이 진짜 세계 많은 곳곳에 원래 영국 영토가 많았으니까 미국 전에 패권을 들고 있던 국가는 영국이었으니까 이 선을 잘못 끈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이슈도 많아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뭐 그러니까 유튜브 대학교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정보를 얻으실 수는 이제는 뭐 챗GPT를 사용하셔도 되고 정보를 얻으시기는 찾으시기는 이제는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한 30대, 40대 분들이 제일 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미래도 생각하죠. 아이들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미래가 되게 시급해요. 왜냐면, 지금 일자리 구조 조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영업 하신더라도 뭐 사업을 하신다더라도 소비자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소비자도 없어지고 있고 지금 하여튼 이 AI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보다 지금 저희의 미래가 되게 시급해요. 왜냐면 마음 편하게 은퇴도 못해요. 왜냐면 이제는 막 90살, 100살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빨리 은퇴해서 그냥 즐기다가 그냥 뭐 끝나거나 아니면 아이들 잘 키워서 아이들 의존하는 거
그 시대도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당연히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꼭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질문도 대체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접할 기회가 많이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랑 같이 이런 게 수업을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족 내에서도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부분 얘기했던 게 뭐 스파크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하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하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네, 오늘 딱 그 저걸 아줌마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이 그 딱 보시면 네, 그냥 최고를 찍었던 거예요. 금값 최고 찍었고요. 잠깐만요. 요거를 리프레시 한다면 금값도 최고로 찍은 걸로 보이고, 네, 딱 이 순간이 금값이 제일 비쌀 때 미국 그 SP500도 최고, 나스닥 시장도 최고 찍었고, 막 그 세계 최고 시총 1위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오늘 시총 오른 것만 해도 지금 이게 5%가 올랐으니까, 네, 이게 뭐야, 거의 6천억, 6천조 회사가 5%가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 TSMC 같은 경우도 아마 TSMC도 아마 올랐을 것 같은데 오늘 네, 5%나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은 1년 은행에 두고 계시는 금리보다 높은 게 오늘 딱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주식 투자를 적어도 우리 아이에게는 투기성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단수, 짧은 시간에 돈을 번다라는 그 마인드보다 장기 투자, 그리고 이 투자하면서 세상을 같이 이해한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돈 버는 거, 주식으로 돈 버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돈을 못 벌어도 배우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왜 이 주식은 안 오르고 있을까? 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고 지정학적인 이슈는 뭐길래 이거는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 라는 것도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거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래서 조그만 계좌를 열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배우시면서 도전해 보시고 이게 단순히 기업만 보는 게 아니고 왜냐면 물론 TSMC가 대단하고 이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가 지금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리프레시 해볼게요. 이 금리 인하 확률 다음 주에 있을 연준 그게 네, 거의 하여튼 두 개 합하면 100% 금리 인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유동성 영어로 liquidity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의 영향도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미국 경제를 특히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안 좋아요. 그 이 데이터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최근에 저번 주로 봐야겠네요. this month를 볼게요. 요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요거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예측했던 숫자가 이번에 7만 5천이었고 7월 달에는 이게 15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것은 경제를 봤을 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되게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주식은 거꾸로 오르고 있어요. 세계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이게 유동성, 그런 돈, 이런 거랑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래프는 이건데, 어, 이게 그냥 현금 같은 돈, M2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그런 CD라던가 이런 데 돈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역사상 최고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한 게 역사상 지금 최고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렇죠? 그런 영향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좀 보이면서도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금값은 달러가 떨어지니까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관심 있고 봐주면 좋겠고, 제가 이 녹화본은 이메일로 링크 보내드리고, 혹시 막 이거를 저희가 정규 수업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부모 대상으로. 그래서 요 같은 시간대에 할 건데, 관심 있으시면, 뭐, 저한테 이메일 먼저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그, 녹화본 링크를 보내드릴 때, 그 이메일을 답변을 해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없으시네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고초등학교 수업이 있고 중학생 수업이 있고 고등학생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지금 현재 영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 알아가고 뉴스 보고는 제가 아까 계속 일부러 보여드렸던 게 검색을 하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때 영어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나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영어를 써야지 이렇게 단어 막 외우고 기술적으로 뭐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AI 시대에서는 네, 학년별로 나누지 않아요. 이렇게 묶어서요. 그래서 4학년부터 7학년이 한 반, 7, 8, 9 한 반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반은 저희 학교에서 제가 또 이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 똑같은 수업을 미국인들한테 성인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건 오프라인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어, 네, 이 세상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미국인들이 워낙 많아요. 미국 나라가 크다 보니까 지역 그별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막 서부에 있으면 동부를 모르고 동부에 있으면 서부를 모르고 막 이렇고 자라기 때문에 네, 세상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대상으로도 미국인들한테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부모님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 이 세션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또 이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야 돼서, 네, 관심 있으시면 제가 보내는 이메일, 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좀 유익한 시간, 아니면 뭐 하나라도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네, 여기 계신 분, 뭐큰 액수는 아니지라도 그 같은 뭐 40불 같은 제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스토리에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좋은 밤 되시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이 아니구나. 아시아 계신 분들은 좋은 밤 되시고, 네, 뭐, 미국 쪽에 어디 계신 분들은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